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여행 차현우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실전 개념 강좌, 인사이트 강좌 OT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수능 시즌이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입시잖아요. 그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쌤과 만났습니다. 인사이트 강좌가 어떤 강좌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또 앞으로 1년 동안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을 통해 좀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인사이트 강좌가 다 오픈이 됐고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진행이 되는데 교재가 앞에 쌤이 실어놨어요. 교재 디자인을 쌤이 이제 디자이너랑 함께 같이 했는데 작년에 인사이트 교재가 노란색이어서 뭐 쌤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또 학생들 중에는 또 너무 애기 같다고 또 그래서 올해는 교재 색깔을 학생들에게 익숙한, 왜냐하면 수업 시간 내내 이 분필로 칠판에다 이제 글씨를 쓰잖아.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분필 색깔을 토대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부터 기하까지 모두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 모두 다 개강하면은 매주 3강 이상씩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출 시너지 교재도 진도에 맞춰서 함께 진행이 되는데 OT 시간이니까 좀 짧게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좌가 어떤 강좌냐라고 하면은 강좌가 교재 안에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기초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미적분을 내, 처음 기하를 내, 처음 확통을 해도 공부할 수 있게 기초부터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쌤 강의 특징 중에 하나 스펙트럼이 넓어서 기초 단계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 최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 전부 다 교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재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기본기가 좀 충분하다인 학생들은 이 부분은 빠르게 스킵해서 강의를 듣거나 뭐 2배속으로 들으면 되겠고요. 그럼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천천히 하지만 그 대신 여기서 강의가 끝나버리면 또 다른 실전 강좌 또 들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고3은 굉장히 짧아. 3월 달에 고3 시작하면은 수능까지 8개월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개념 강의, 기출문제 분석, 문제풀이, 그 다음에 엔제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진행하면은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밀도 있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강의 및 교재 구성했으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대략 이론 설명과 문제풀이의 볼륨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강의는 수능 대비, 그다음 최근 또 내신 강좌들이 수능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 대비 실전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아 이거는 이렇게 출발해. 기초는 이렇게 돼. 뭐 공식은 이게 나와. 끝! 이게 아니라 수능에 이러이러하게 나오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게 최근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고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의를 잠깐 살펴보면은 교재가 지금 인사이트 교재랑 기출 시너지가 이제 교재 부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교재는 수업 시간 강의 듣고 따라오시고 요걸 진도에 맞춰서 푸는데 보면은 강좌 구성이 특히 선생님의 개념 단계는 다른 데랑 좀 많이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다른 강좌 또는 다른 온라인 강좌 어떤 차별화가 되냐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인사이트 강좌입니다. 이게 인사이트 강좌예요. 칠판 분필이 좀 이따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인사이트 강좌고 요 부분이 보충 강의야. 보충 강의. 그러니까 내가 1강을 들었는데 1강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 뭐 점과 점 사이 거리관 공식이 나와. 점과 점 사이 거리관 공식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요. 근데 고1 과정을 모르니까 고1책 펼쳐보고 다시 공부하기엔 너무 돌아가잖아. 그래서 근데 또 수업 시간에 그걸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수업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딱 수원의 내용을 밀도 있게 진행을 하고 근데 밑에 보면은 보충 강의가 있어요. 보충 강의가. 이 보충 강의에 몇 강 보충, 몇 강 보충 이렇게 해서 이거 듣다가 모르면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관계가 나왔으니까 이거 공부하시고 이거 2강에서는 인수분해 필요하네? 오케이. 3강에서는 무게중심의 정의가 필요하네? 오케이 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이건 선별적으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요거를 쭉 따라가면서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시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실전에서 짧은 시간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도츠 강좌를 활용하시고, 도츠 강좌 잠깐 소개를 하면은 도츠 강좌가 부교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요 지금. 예, 근데 교재 보면은 쌤 메인 사이트에 도츠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재랑 강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도츠 강좌는 잠깐만 칠판 좀 지울게요. 수능에 필요한 기초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한 50개 정도의 강의가 클립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뭐 중학도형, 그 다음에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뭐 번분수, 인수분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사이트가 메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를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 기출 시너지나 방금 도츠 같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시너지 소개 잠깐 하면은, 기출 시너지가 이제 부교재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인사이트 교재나 강좌는 선생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강의를 듣고 필요하면 필기하고 필요한 문제 풀어보고. 근데 이제 같이 진행되는 기출 시너지는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기출 문제가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중에 무슨 기출 문제집 사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일단 최근에 나왔던 단원별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어놨습니다. 유형별로. 그리고 인사이트의 단원 구성과 동일하게 만들어 놨고요. 당연히 최근 기출 문제가 다 실려 있죠. 근데 그와 동시에 예전의 기출 문제, 뭐 5년, 10년, 20년 전 기출 문제도 쌤이 다 선별해 가지고 최근 수능 트렌드에 맞는 거 넣어. 아, 별로야. 버려. 하면서 이 한 권으로 다 충분하게. 그리고 학력평가나 사관학교 문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학력평가 문제가 전체 한 30%, 사관학교 문제는 그것의 한 10% 이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선별을 실어놨고, 당연히 수능 평가원 문제가 메인입니다. 근데 이제 평가원 메인 문제는 문항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잘 제작된 문항들을 함께 공부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사가지고 다 풀면 기출문제 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3가지를 함께 공부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도츠, 그리고 기출 시너지. 도츠는 같이 필요하면 사전처럼 찾아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메인은 뭐예요? 인사이트가 메인입니다. 인사이트 교재랑 강좌를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 맞게 기출을 약간 한 박자 느리게 이제 푸는 건데, 요건 나중에 기출 시너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사이트만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야. 아마 처음 강의 딱 클릭했을 때 이거 들을까 막 고민했을 때 요 답변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3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강좌를 어느 정도 속도로, 또는 뭐 2과목을 같이, 3과목을 같이 어느 정도로 하면 됩니까? 이거는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3이야, 학기 중이야, 그러면 아무리 자습시간 확보를 많이 해도 하루에 한정적이잖아. 근데 거꾸로 N수생이야, 또는 뭐 독재생이야, 그래서 자습시간이 충분해. 이런 학생들은 3과목을 다 병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과목이건 딱 스타트를 했어. 그러면 한 달 안에 완강하는 거를 목표로 잡는 게 기본이야, 기본. 근데 이제 이렇죠. 미적분 같은 경우 볼륨이 진짜 크거든요. 미적분은 볼륨이 뭐 작년에 쌤이 53강 진행했는데 올해는 한 50강 정도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 한 달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쌤 말하는 건 그냥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한 달, 늦어도 2달이 넘지 않게. 왜냐면은 그 뒤에 훈련할 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내가 3과목을 모두 한 달 안에 완강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야. 그런 학생들은 3과목 같이 하시고, 그렇지 않고 한 과목 완강했을 때가 한 달 반 정도 걸려. 그러면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해. 그러면 2개 같이 하고 하나는 뭐 좀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거나. 그리고 쌤이 강의를 녹화를 할 때 보통 매주 5과목 모두 일주일에 4강 정도씩은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게 맞춰서 학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뭐 대답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개념 강의 들을 때 질문을 많이 해. 뒤에선 질문 안 해. 모의고사 강의 질문 안 해. 개념 강의 들을 때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수학 과목의 특징상 필기는 전혀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게 뭐냐면 필기가 목적이 아닌 거죠. 필기가 목적이 아니야. 탐구 영역이나 암기 과목은
정리를 쫙 해, 쌤 따라서. 뭐 연도를 막 연표를 정리하고 뭐 개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딱 복습 노트로 딱 보면서 내 필기했던 거 보면서 수업 시간이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면서 하지만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를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제일 최악이 뭔 줄 알아요? 쌤이 수업을 쭉 하고 있는데 필기가 있어. 그러니까 필기를 막 받아 적어. 그러면서 쌤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쌤이 수업 시간에 뭘 생각해봐라고 했는데 필기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막 색깔별로 필기하고 뭐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의를 듣느니만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필기를 적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쌤이 이런 거야. 필기를 적게 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래서 필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은 이렇습니다. 수업 시간 쌤이 했던 이야기, 쌤이 수업 시간에 하는 필기를 보고 책을 같이 봐. 근데 책에 있는 필기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한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것들은 또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필요한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치고. 근데 교재에 없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들어주는 예시들, 이런 것들은 교재 한 켠에 필기하는 거죠. 수학은 필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논리를 이해하고 논리를 체화하고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을 몇 명이 최근에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한 거고요. 자, 하나만 더. 진짜 중요해요. 복습이. 봐봐. 내가 강의 완강을 했어. 5개를 완강을 싹 다 했어. 점수 오를까? 거의 안 오릅니다. 아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거의 안 올라. 점수가 언제 오른 줄 알아요? 내가 어떤 내용을 알았어. 이해했어. 면은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왜 점수가 안 오르냐?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하게 풀 수 있어도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도 미미한 거죠. 어떤 학생이 점수가 60점대 맴돌고 있어. 근데 갑자기 80점대 후반부로 그냥 퀀텀 점프를 빡 해. 그거는 어떻게 하면 오르느냐? 흔히 말하는 체화가 되는 거야. 공식들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유형들 다 몸에 익혀져서 내가 굳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거의 뭐 무조건 반사 느낌으로 문제 보는 순간 이거부터 먼저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점수가 오르거든요. 그러려면 복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필기는 앞에 했던 필기는 조금 덜 중요해. 근데 복습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어느 정도 속도로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내가 개념 강의 끝나고 복습도 하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그 기출문제도 또 복습하는 과정이 다 이 학습 과정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강의 듣는 속도들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쌤의 사랑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4살 연하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25살에 대학을 갔어. 고등학교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즐겁게 살다가 대학교를 갔죠.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 1학년 다녔는데 막 학점이 F 뜨고 막 대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막 이래서 이제 아버지가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갔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성인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면 좀 약간 새 사람이 되는 건가 되나 봐. 제대할 때쯤 돼서 제대하기 한 6개월쯤 전에 날 찾아와가지고 형, 내가 이때까지 너무 인생 막 산 것 같다고.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쌤이 기억하기에 예전에 그 과탐 공부할 때 땡땡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전 과목이랑 그 다음에 수학의 땡땡이라고 하는 그 책을 쌤이 싹 다 이제 군부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제대하고 나왔어. 말년 휴가 때 나와가지고 쌤이랑 같이 노량진에 같이 걸어가가지고 학원에 재수종합반에 등록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수능을 봤어. 언제? 23살 때. 근데 당연히 성적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긴 올랐어. 거의 안 올랐어. 거의 안 올랐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지금 한 말이. 근데 왜냐? 한 번 다 이해하고 알았지만 점수로 바꾸는 데는 이 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나게 고민했죠. 아, 내가 다시 공부를 할까? 늦은 나이에 23살이 이제 끝나가잖아. 11월에 수능 보니까.
근데 해놓은 건 없고 군대는 갔다 왔지만 대학교 1학년 뭐 성적도 엉망이고 해서 막 다시 공부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막 부모님은 반대하고 동생은 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동생과 부모님 설득을 했지. 해보니까 얘 한다. 근데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화가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온다. 다시 하자. 아빠 날 믿어달라. 하면서 설득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에 수능인 거지. 24살에 11월에 봤던 수능에서 수학, 그때 가형이었거든요. 이과 수학 1등급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뭐 5등급 이하였는데 1등급 받았고 과탐을 동생이 되게 잘했었는데 과탐을 그때 4과목 봤던 시절이었거든요. 4과목이 다 합해서 틀린 게 뭐 2개인가? 4과목 다 합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안 틀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원하는 데를 이제 가서 뭐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직업을 얻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선물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복습을 하는 과정까지가 공부인 거야. 알겠니? 예. 매일매일 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거나 텀이 지나도 문제 쭉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자, 됐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선생님 바로 1강부터 만나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올라. 그랬을 때 흔히 말하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공부하니까 초반에 성적이 확 오르다가 또 정체가 됐다가 또 막 떨어지다가 이러거든요. 그리고 재수종합반에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재수생들은 3월달이나 2월달 또 고3들은 3월에서 신학기에 막 열정이 엄청 넘죠. 근데 꽃피는 봄이 되고 여름방학이 되면 또 그 초심을 잃게 돼. 확실한 건 뭐냐? 누적 학습량이 쌓여서 이게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결과로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면서 공부하다 중간에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내가 학습량이 충분한가? 내가 정말 노력했는가? 그런데 아직 꽃을 피지 못했어. 그러면 그 시기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했으면 좋겠고 쌤은 본 강의 1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쌤과 함께 열심히 1년 동안 달려갑시다. 마치겠습니다.